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제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일본 선거만의 독특한 제도와 문화 때문에 여러 천태망상들이 펼쳐졌고 또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동명 2인 자객 출마 논란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총선에서 여당 후보 김종배와 야당 후보 김종배가 막 붙었다. 그러면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지역구에서요. 예. 투표하는데 좀 혼란이 있을까요? 없죠. 그냥 옆에 기표 저걸로 꾹 누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당이 다르고. 뭐 기호 번호 확인하고 당 확인하고 이러면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일본은 이 특유의 자필 기술식 투표 방식, 그러니까 이제 직접 후보자 이름을 써야 되는 투표 방식 때문에 일본 진짜 그런다면서요? 혼란이 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런 이름을 직접 쓰게 돼 있죠? 네, 그 투표 용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이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기호나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빈 칸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 투표 용지에다가 후보자 이름을 쓰도록 돼 있는 방식이라서 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중의원 총선에서 그 시마네현 1구에 보면 가메이 아키코라는 이름의 후보가 2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어허. 심지어 그 성씨의 한자도 똑같습니다. 우물정, 거북 귀자 이걸 쓰는 건데 네. 이름의 한자만 달라서 한 사람은 3글자짜리 아키코, 다른 사람은 2글자짜리 아키코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그냥 발음 기호 히라가나로 이제 가메이라고만 적어도 되고, 혹은 뭐 아키코라고만 적어도 되고, 예. 한자로 적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랑 구분되는 사람이라는 것만 확실하면 유효표를 쳐줍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성과 이름까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히라가나로 쓰면은 헷갈릴 수 있고요. 성의 한자도 똑같고 이름까지 전부 한자로 그러니까 이제 성하고 이름을 전부 한자로 쓰거나 이름만 한자로 쓰거나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자기의 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감에 이렇게 쓰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어느 가메이한테 투표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인정받은 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3글자 아키코가 3표를 받고 네. 2글자 아키코가 2표를 받았다. 그러면 아키코만 적은 1표, 이거를 둘이 3대2로 나눠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선거에서는 가끔 이제 득표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대로 나오기 때문에 예. 뭐 16만 3,271.129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헌 민주당의 가메이 아키코 후보 같은 경우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포스터와 어깨띠를 전부 한자 이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네. 선거 유세를 할 때도 아키코는 한자 3글자로 써주세요라고 호소를 했어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 가지 참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가메이라고 쓰려다가 가맥이라고 만약에 잘못 썼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표 됩니까? 해당 이제 선거 투표 지역구에 가메기라는 후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인정을 받을 수가 그냥 있습니다. 가메이로 해석을 해서 그냥 해석을 한 표로 해줍니다. 이야. 그 현장에서 이제 기표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감안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아키코를 그냥 히라가나로 쓸 때도 3글자 아키코라고 적으면 그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독특한 선거제도죠. 아니 아무튼 하여간 같은 선거구에서 동명이인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온라인에서도 이게 우연의 일치겠냐. 그러니까 이름 쓰기 투표 방식을 이용해서 상대방 표를 갉아먹으려고 일종의 자객 출마를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온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글자 아키코 후보가 워낙에 정치 신인으로 처음 출마를 했는데 출마 행보 자체가 좀 미스테리입니다. 일단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에 하루 전날에 후보 등록을 했고요. 선거 포스터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쓴 것도 아니고 손으로 그린 캐리커처를 썼습니다. 오호. 급하게 좀 만든 것 같이 홍보 문구도 손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교직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프로필에는 그냥 주부라고만 적혀 있고 선거 운동도 별도로 안 하고 선거 연설에 참여도 안 했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그러면 자기 내보낸 건데 그렇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 후보, 여당 후보가 좀 아슬아슬했나라고 해가지고 좀 살펴봤더니 이번에 이제 야당들이 단일화라는 바람에 자민당 전체는 약간 위기감이 있었지만 이 지역구에서는 특별히 좀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네. 이제 자민당의 거물급 정치인인 호소다 히로유키가 상대 후보였는데
관방 장관까지 지낸 10선 의원이고요. 어허. 애초에 그 아버지 호소다 키시조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도 10선이었기 때문에 예. 부자가 총 60여 년 동안 중의원을 지냈습니다. 일본은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뭐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고 이번 선거에서도 더블 가메이의 득표를 모두 합쳐도 당선권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석패율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이웃 지역구의 같은 당 인민당 후보가 자객을 심은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아직도 저런 식으로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워낙에 좀 이상한 투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네. 일본 공무원들이 그 연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지우고 다시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그것도 허용이 되는. 그래서 그 연필을 깎느라고 일본 공무원들이 밤을 샌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아, 연필 깎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써요? 연필 깎기를 하는데도 10,000개를 깎아야 되니까 밤을 새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고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긴 뭐 일본은 지금도 도장 많이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계속 일당 독재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유지를 하는지 참 이해를 안 됩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 희한한 장면들이 여러 곳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